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용돈 문제로 욕하고 대드는 중학교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40대 아버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자기 자녀를 훈계해도 이 경찰이 출동을 하는 이 상황. 보통 이런 사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난 1일 오전 10시에 분당에 있었던 주거지에서 A씨가 중학생 아들인 B군의 엉덩이를 몇 차례 가격을 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그 중학생 B군이 아버지에게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몇 차례 가격을 당한 다음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한 것인데요. 이후에 아버지는 경찰서에 임의동행 방식으로 간단 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귀가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들이 결국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경위라든지 그리고 어떤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속적인 폭력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훈계의 목적으로서 가벼운 경미한 정도였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게 참작 사유가 되지만 완전히 무죄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거나 혹은 아동보호법상의 그 조치 사건으로 넘어가서 부친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형태를 이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린이날에도 초등학생 아들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가 40대 친모가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모와 분리돼서 보호시설에 지내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한 대만 때려도 이렇게 분리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 저도 사건 한번 말씀드리면 이 40대 친모가 엉덩이로 손을 한 대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원을 생활하는 지인이 이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인은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도 쇠초리 같은 걸 들고 때리는 일들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법상 지도권이 없어져서 징계권이 없어져서 기본적으로 체벌이 완전히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요. 수사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이 그리고 아동보호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최소한 며칠이라도 보호시설에 이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한 번의 폭행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신고 내용인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 이건 202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좀 패륜적인 행위를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제재하거나 매를 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죠. 체벌은 완전히 금지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녀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은 아동학대로 규정이 된 것이죠. 네. 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먼저 어떤 폭행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은 이런 것들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도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혐의로서 이게 기소가 된다면은요, 부친에게는 그 보호자에게도 이게 전가로서 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상담이나 이런 교육 조치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표상에는 남는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한번 들어오면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되는 상황이 많다는 거고 부모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형사적으로 입건이 되는 거 또 개입을 하는 거
어떤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 경찰이 고소 고발 반려하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죠. 근데 이 제도가 2023년 11월에 없어져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전건을 일단 그러니까 입건까지는 아니지만 조사를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경우는 신고지 제대로 된 고소나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 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의 경우에 반려했다가 본인이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격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심각한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걸 반려를 했다가 아이가 뭐 생명의 위험을 끼쳤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약간 뭐 비합리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던 보수단체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22년 3월에 정의기억연대에서 고소가 들어간 사건이거든요. 네. 일부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 이런 형태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결국에는 4년 만에 기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은 두 가지 쟁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표현 자체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안에 포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칙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것도 좀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핑퐁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찰에서는 초반에 수사를 하면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재수사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다시 수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역시 또 보완 수사 요구가 들어가면서 몇 차례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이 이 핑퐁 수사의 문제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렇게 고소 고발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결국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실무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송치 내지는 의견을 밝히면 검찰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것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기소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나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무조건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굉장히 길게 끄는 경우들이 많아요. 통계를 봐도 전반적으로 처리 기간이 한 30%가 늘어났고 장기 미제 사건, 장기 처리 사건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핑퐁 때문에 너무 오래 길어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든 이 일정을 좀 줄이는 방식들은 함께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박미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아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사건들에서 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4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면서요.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모욕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소녀상 철거 시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우리 누리꾼들께서는 이게 4년 동안에 그냥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 형사 사건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수사 지연이 된다는 것, 이 사건 같은 경우는 4년이라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긴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인권에 얼마나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사건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